세계무역기구 WTO 차기수장의 유명희 산자부 통산본부장 등 8명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WTO 사무총장 후보 등록이 마감된 것인데 후보 등록이 예상보다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당초 이날 오전까지 한국과 아프리카 후보의 대결로 치러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접수 마감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유럽 국가에서 후보를 내면서 결과를 예상하기 어렵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 가운데 일본은 모태기 외무상이 직접 적극적으로 관여하겠다며 방해의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각종 일본의 언론들의 보도를 봤을 때 어떻게든 한국발 WTO 총장을 막으려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과연 일본이 내세우는 방해 전략은 어떤 것이며 그것이 실제 만만치 않다고 하는데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한국은 어떻게 이러한 위기를 벗어나서 사무총장에 가까워질 수 있을지 대응책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일본에 맞서는 한국의 전략. 우선 한국은 이번 WTO 입후보가 지금까지의 총장 도전 중에서 가장 유리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한국은 이번이 세 번째 WTO 사무총장 도전으로 중견국 지위를 강조하며 표심을 공략한다는 계획입니다. 이해관계가 첨예한 미국과 중국, 유럽 사이에서 중립적 역할을 할 수 있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에서도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특히 유명희 본부장은 25년간 통상 외길을 걸은 전문가라는 점, 최근 코로나19 사태 진화 과정에서 전 세계적으로 여성 리더십이 주목받은 점도 공략 포인트로 잡을 수 있습니다. 유명희 후보는 이 같은 점을 알리기 위해 다음 주 정부 대표단과 함께 WTO 본부를 찾을 예정입니다. 이와 같이 여성 후보라는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돌아가며 회장을 맡는 국제기구에서 유리한 가운데 아프리카 출신 후보인 나이지리아의 응고지 오콘조 이웰라 세계 백신 면역 연합 이사회 의장이 유력 후보로도 꼽히고 있습니다. 오콘조 이웰라 의장은 나이지리아에서 재무장관과 외무장관을 지냈고 세계은행 전무를 역임하는 등 다양한 경력을 쌓아왔습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가비를 이끌며 WTO가 자리한 스위스 제네바에서도 인지도를 높였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힙니다. 가비 본부도 제네바에 있습니다. 더욱이 그간 아프리카에서 WTO 사무총장을 배출한 적이 없는 데다 여성이 이 기구에서 최고위직에 오른 적이 없다는 점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결국 한국의 유명희 통상본부장은 무역 통상 분야의 외길만 걸어온 전문가로서 응고지 가비 이사장의 경우 다양한 국제기구의 경험과 아프리카 출신 WTO 총장이 아직 안 나왔다는 점으로서 2파전이 예상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유럽에서 후보군들이 쏟아져 나오며 치열한 WTO 총장이 되기 위한 장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특히 일본은 한국과 수출규제 소송 등을 앞둔 상태로 한국 후보는 부적격이라며 전략을 준비 중입니다. 두 번째, 일본의 WTO 한국 총장 저지 전략. 일본은 한국이 WTO 총장이 돼서는 안 되는 이유를 적극적으로 관련국에 전달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역시 핵심 사안은 미국을 설득하는 것입니다. WTO에서 미국의 입김은 가장 강하기 때문에 미국만 일본의 편을 들어 한국 후보를 밀지 않고 다른 나라를 지원하게 한다면 상당한 효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미국도 일본 말을 무턱대고 들어주면서 한국을 밀어낼 수는 없는데 무엇으로 설득하냐는 것이 관건입니다. 하지만 최근 일본의 행보를 보면 어렵지 않게 미국이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 의견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애초에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WTO를 사실상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중국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WTO에서 중국이 개도국 위치의 혜택을 받는다면서 상소 임원 임명을 동의하지 않았고 이것은 WTO 상소기구가 마비되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일본은 적극 반영해서 한국이 WTO 총장이 되었을 때 역기능을 어필할 수 있습니다. 일본이 최근 G7에 입성하려는 한국을 저지하려고 미국 정부에 꺼내든 카드는 바로 중국입니다. 일본은 한국이 친중 국가라면서 만약 G7에 한국이 입성하면 한국은 중국 편을 들 것이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애초에 G11을 모집하려는 의도가 중국 때리기임을 간파한 일본은 한국이 입성하게 되면 오히려 중국에 대해서 중립적인 의견을 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에 반하는 국가라고 어필한 것입니다. 일본의 이러한 적극적인 어필 때문인지는 몰라도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1일에 한국을 G7으로 초대를 한 뒤 아직까지 G7 관련해서 한국이나 기타 국가를 더하자는 추가 논의를 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9월에서 10월 정도에 G7 회의를 미국에서 오프라인으로 개최하는 게 어렵겠지만 미국으로서는 일본이 하는 주장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었지 않겠냐는 추측도 됩니다. 게다가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WTO의 중국 위치를 문제 삼아 왔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이번에도 비슷한 논리를 들어서 만약 한국이 총장이 된다면 중국의 WTO 개도국 위치는 여전히 유지될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한국은 친중국가이기 때문이다는 논리를 펼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은 중국 때문에 WTO에서 각종 파열음을 내고 있는데 한국을 밀어주기 어렵게 됩니다. 또한 이 주장을 좀 더 정당하기 위해서 한국뿐 아니라 아프리카 국가들도 1대1로 자금이 들어간 친중 국가라며 한국과 동시에 친중 프레임으로 묶어서 WTO 총장의 부적합으로 설득한다면 좀 더 그럴듯해지는 것입니다. 실제 WHO 총장인 거블의 여수수 체제는 중국의 1대1로의 자금이 에티오피아에 대거 들어갔기 때문에 WHO가 중국 위주로 돌아간다는 비판이 나온 바 있기에 미국은 이런 친중 주장에 매우 예민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이 현재 주장하는 바는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를 연결해주는 가교 역할을 한다고 나오고 있는데 일본에서 한국이 중간자적 역할을 강조하고 선진국인 미국 편을 일방적으로 들어주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한국을 지지하는 후보군에서 제외하자는 의견을 적극 미국에 낼 것으로 관측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미 일본은 WTO에서 지난 6월 29일에 미국이 일본을 선명하게 지지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수출 규제 관리에 관한 사안에 대해서 일본의 논리를 그대로 미국이 인정하며 제청했다는 것입니다. 일본 지지통신에 따르면 미국은 WTO에서 안보에 관한 물질이 수출되는 것으로 소송은 잘못이라고 했다면서 일본은 미국의 지지를 얻어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떤 관리를 통해서 그러한 멘트가 나온지 밝히진 않았으나 WTO 소송 관련해서 벌써부터 미국의 물밑 작업을 진행 중이라는 것이 언론을 통해 느껴지는 것이죠. 예전에는 이러한 것이 가짜뉴스거나 날조라고도 생각되었으나 볼턴 회고록 이후로는 일본과 미국 사이의 밀실 외교가 한국을 실제적으로 국제무대에서 큰 손해를 보게 하고 있음이 폭로되었기 때문에 WTO에서 일본의 움직임은 미국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결국 한국의 총장 당선을 방해할 것이 관측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여기서 끝나지도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코로나 백신, 한국을 저지하는 이유. 이것은 WTO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본은 한국이 WHO 총장으로 정은경 질병본부장이 출마한다고 할지라도 비슷한 논리로 방해할 걸로 보입니다. 마침 미국은 WHO에서 중국과 큰 갈등을 겪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에 중국 때문에 탈퇴한다며 으름장을 여러 차례 놓은 데다가 최근에는 유엔에 직접 미국이 탈퇴한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WHO에서 아직 납입하지 않은 2억 달러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재하므로 탈퇴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성공하지 못하면 바이든의 경우에 다시 WHO에 재가입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WHO에 머무는 동안에는 일본은 끊임없이 한국이 친중국가라는 점을 역시 부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이 WHO 총장에 앉게 되면 중국의 유리한 정책을 WHO에서 펼 수 있다는 논리가 또 등장하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앞서 WTO와 다른 국제기구보다는 일본의 설득력이 크게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미국인들이 가장 방역을 잘하는 국가로 꼽은 나라이며 늘 미국과 비교군으로 한국을 택해왔습니다. 중국의 코로나 관련 자료는 미국에서 거들떠도 안 받지만 한국의 확진자 수치를 비롯해서 각종 모든 자료들은 한국이 관련 분야 최고 국가로 인정하는 모양새였습니다. 또한 한국의 진단키트를 비롯해서 모든 미국 정치인들의 입에 계속 오르내리는 것은 한국이었습니다. 또한 수출 규제와는 달리 일본의 국익과 충돌하는 것도 아니니 한국의 WHO 총장에 대해서는 WTO보다는 좀 더 완화된 자세로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됩니다. 그러나 일본은 WHO 역시도 일본에서 후보를 내야 하며 한국을 경계하는 모드로 일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상케야 같은 우익 언론에 나오고 있는데 이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WHO에서 일본은 또 다른 관점에서 한국의 총장을 막으려고 할 것인데 바로 백신 때문입니다. 현재 코로나 백신 관련해서 일본은 가장 먼저 백신을 개발하고 치료제를 생산하려는 목표를 가집니다. 최근 일본은 세계 백신 연합에 3억 달러를 기부해서 전세계 두 번째의 기부금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이것은 백신 연합의 이사회에 진출해서 만약 백신이 일본에서 개발되면 적극적으로 공급한다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세계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코로나19 치료약 및 백신 개발과 보급을 이끌어 나가고 싶다고 기부금을 낸 취지를 설명했는데 그만큼 백신 패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WHO 수장에 한국이 된다면 이러한 일본의 백신 패권이 자칫 위협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 되니 역시 미국을 설득하면서 한국의 총장을 견제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령 한국은 친중국가이기 때문에 만약에 중국에서 백신이 가장 먼저 개발된다면 한국이 중국의 백신을 WHO를 통해서 전 세계에 공급하게 할 것이라는 주장을 미국 측에 적극적으로 전개할 수도 있는 것이고 미국은 백신 패권만큼은 절대 양보할 수 없으므로 일본이 주장하는 친중국가인 한국이 WHO 총장 후보로는 부적합하다고 여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실제로 미국은 백신 개발에서 중국과 관련한 라인을 모두 걷어내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콩 SEMP에 따르면 미국은 코로나19 백신 연구에서 갈수록 중국을 배제하고 있으며 협력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신속한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위한 초고속 작전을 진행 중인데 이 작전의 최고 책임자인 구스타프 페르나 미 육군 사령관은 중국과의 협력 가능성을 배제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미국 국립보건원은 지난 4월 백신 및 치료법 개발 연구 전략을 수립을 위해 민관 파트너십을 체결했는데 여기에 참여한 미국, 일본, 독일 등의 18개 제약회사 가운데 중국 업체의 이름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본과 한국 역사 문제에서 촉발된 수출 규제부터 국제기구의 수장 문제까지 한국을 저지시키는 데 있어서 적극 중국과의 연관성을 제시할 것으로 파악되며 어느 정도 한국은 이에 대한 대비도 해야 하지 않냐는 의견이 나옵니다. 그러나 일본이야말로 시진핑의 방위를 공들여오는 등 그 누구보다 최근에 친중 정책을 펴왔었기 때문에 최근 G7에 제기한 한국의 친중론은 단지 한국을 반대하기 위한 옹색한 이유를 제시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C19 대처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도시 봉쇄에 강력한 처벌까지 하는 국가도 있고 행정명령으로 휴업 권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각국은 국민들에게 외출 및 모임 자제와 사회적 거리두기를 요청하고 학교 등 공공기관은 임시 휴교 및 휴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항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로이터 통신을 통해 한국의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C19를 통제하기 시작했다. 6일 수요일부터 생활 방역으로 들어간다.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완화하겠다. 조만간 학교 등의 개학도 검토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 소식은 즉각 해외 언론들에 타전되었고 기사화되었습니다. 부러움이 가득한 해외 언론 기사들과 이에 대한 일본의 반응을 알아보겠습니다. 아직도 많은 국가들은 강력한 통제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고 아주 혼란한 상황입니다. 미국은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와 외출 자제를 해제해달라고 항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주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공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거친 항의가 계속되고 있으며 백악관도 주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는 미시간주 의사당에 총기까지 휴대한 700여 명이 진입을 해서 주지사의 비상사태 선언을 막으려는 격렬한 항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도 달라지고 있지 않는 일본에 대해 특별한 비판을 가한 해외 언론도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유력 일간지인 뉴스트레이츠 타임즈는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기사에서 이상한 고집을 피우는 일본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한국이 적극적인 검사와 추적과 격리치료 등으로 성공을 했는데도 일본은 한국의 이런 성공적인 대처는 따라하기 싫다는 고집을 피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일본은 그런 고집으로 엄청난 혼란과 피해를 자초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일부 국가의 항의와 여전히 혼란을 거듭하고 있는 엉터리 국가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 로이터 통신에서 한국의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한국은 5월 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시키기로 했다. 한국 정부는 C19를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은 광범위한 테스트와 집중적인 추적으로 다른 나라처럼 긴 시간의 도시 봉쇄를 가지지 않고 C19의 전파를 제어할 수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조만간 한국은 공원, 도서관, 학교 등 공공시설이 단계적으로 개방되고 사용되어질 것이라는 정부 관계자의 발표를 소개했습니다. 물론 한국질병예방센터에서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계속적으로 주의를 해줄 것이라고 당부한 내용도 있고요. 이 소식은 해외의 많은 언론사들이 기사화하고 있습니다. 홍콩의 언론도 한국은 수요일부터 생활 방역 체제로 돌아갈 것으로 발표했다면서 그동안의 한국 방역 대응을 소개했습니다. 한국은 야구와 축구를 포함한 프로스포츠도 곧 무관중으로 새로운 시즌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했으며 5월 중순에는 학교 수업의 재개도 발표할 것이라고 봤습니다. 미국 CNN 뉴스 18에서도 한국 정부는 국민들이 소독 지침을 잘 지킨다면 차츰 규제를 완화할 것이며 많은 모임과 행사들을 개최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한 발표를 보도했습니다. US 뉴스도 로이터 통신의 보도를 인용했습니다. 일본에도 한국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한국은 하루 10명 이내에 신규 최종 판정자가 나오고 있다. 총선을 거쳐도 신규 판정자가 나오지 않는 등을 보고 한국 정부가 결정한 것이다. 생활 방역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은 1300여 건 정도의 댓글을 달 정도로 폭발적인 관심을 표했습니다.
일본도 빨리 규제 완화하지 않으면 경제적 피해가 심각하다. 집단 면역이 정말 맞는 말인가? 일본은 마스크도, 소독액도, 면봉도 다 부족하다. 이런 상황에 한국을 따라갈 수가 있나? 비상사태 연장만 하면 뭐하나?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일본은 정말 끝이 보이지 않아요. 한국과 대만을 본받고 싶네요. 의료 붕괴 걱정보다 먼저 검사받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대다수가 현재 일본의 모습을 걱정하는 댓글이 많았습니다. 지금 일본 국민들은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일본 국민들은 생명이 오락가락하는 위험한 때에 아베는 오늘도 헌법 개정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C19 같은 경우를 대비해 헌법에 긴급 조치를 규정하자는 것이고, 그리고 하는 김에 헌법 구조도 고쳐서 전쟁하는 자위대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뭐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고 있으니 지켜보고 있는 일본 국민들은 답답할 것입니다. 일본인들은 그 답답함을 어떻게 해소하느냐? 아베 정부에게 따끔한 회초리를 드는 것이 아니라 혐한으로 스트레스를 풀죠. 충격적인 한국의 소식이 또 다른 기사와 함께 올라왔는데요. 주말을 맞아서 한국에는 쇼핑과 소풍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소식이 야후 재팬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카페나 상점에는 가족 단위 쇼핑객이 많았고, 대형 쇼핑몰에는 사람이 많이 몰려와서 밀린 쇼핑에 바쁜 모습이었다는 소식입니다. 이런 내용에 일본 네티즌들이 댓글을 달면서 시기와 질투 어린 글들을 많이 달아놓았습니다. 한국에 이주 후에 제2전파가 올 것이다. 많이 나가봐라. 두고 봐라.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이다. 너무 일찍 샴페인을 터뜨렸네요. 한국이 이렇게 실패하면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배우면 된다. 뭐 대충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적어놓은 네티즌들도 있었습니다. 현재 일본 방송에서는 연일 한국을 본받아야 한다 라고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도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참 이상한 아베와 일본입니다. 왜 저렇게 아무 대책 없이 저러고 있을까요?